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학우분들만의 고민이 있으신가요?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혹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끙끙 앓고 있던 고민이 있다면 저희 GBS에게 들려주세요. 즐거운 해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럼 보이는 라디오 GBS의 금쪽 상담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GBS의 금쪽 상담소 네 번째 게스트 김채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방사선학과 20학번 김채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 어떻게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요즘 일교차가 정말 크잖아요. 맞아요. 비염도 좀 심해진 것 같고 외투를 안 챙기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외투 안 챙기고 다니다가 부비동염에 걸려서 요즘 고생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학우분들도 모두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추운 날씨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학우분들의 고민이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연 학우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고민입니다. 저의 유일한 수입원은 알바로 번 돈입니다. 그런 많지 않은 돈을 자꾸 모두 사용해버려서 고민입니다. 겨울방학에 돈을 모아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인데 돈을 모아야 하는 지금도 여전히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이것저것 사는 습관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은 잘못된 소비 습관에 대한 고민이었네요. 아마 많은 학우분들이 이 고민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 학생의 입장이라 수입도 적은데 학교 다니고 약속 잡다 보면 돈 쓸 일은 많고 또 요즘 밥값이랑 커피값만 해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채연 학우님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대부분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매일 학교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작년에는 학교에서 쓸 돈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많아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죠. 네. 근데 보통 더치페이를 많이 하니까 제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는 게 조금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비대면 수업을 했던 작년, 재작년이랑 올해 쓴 돈을 비교해보면 정말 꽤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지출을 어떻게 줄여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비슷한 사연이 들어와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채연하구님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제가 약 한 달 전부터 모바일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제 내역이 바로 연계가 돼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더치페이 한 것들은 직접 적으면 되니까 어디에 어느 정도의 지출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막 써보기 시작해가지고 단점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되게 이거 들으면서 약간 소름 돋았던 게 저도 딱 한 달 전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내가 지출한 금액이 정리가 되니까 어디서 돈을 줄여야 할지도 눈에 좀 보이고 돈을 쓸 때도 좀 더 고민하게 되는 느낌? 그쵸, 그쵸. 네, 뭔가 그 지출 목록이 늘어나는 게 싫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보자면 수입이 들어왔을 때 저축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금액을 먼저 다른 계좌에 옮겨놓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예 뭔가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차단을 해 놓으면 최대한 나머지 금액으로 좀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 그렇더라. 네. 근데 문제는 좀 급하면은 뺏어 쓰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그 방법도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소비 습관으로 고민 중인 학우분께는 저희가 어떤 해답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학우분 본인의 지출이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네. 또 겨울방학에 유럽 여행을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과 저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현명하게 소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민에 대한 저희의 해답은 먼저 적금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수입이 들어오면 정해진 금액을 미리 저축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 가계부를 활용해 지출을 관리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에서 불편한 사람이 생겨서 고민입니다. 같이 알바하는 친구인데 자꾸 지각하고 일을 여러 번 빠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불편해졌습니다. 같이 일해야 하는 순간이 많고 원래 친했던 친구인데 이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을 주셨네요. 아, 요즘 이런 고민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 새로운 상황이나 장소에 직면하게 되면은 다르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새로운 모습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본인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인간적으로 막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자꾸 일터에서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아무래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럼 채연 학우님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저는 친하게 지내오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저랑의 약속을 깨면서도 막 자세한 이유를 말하거나 아니면 네. 미안하다고 확실하게 표현을 안 했던 게 서운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지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그 친구를 대하는 게 불편해지는 약간 그런 게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상황이면 좀 불편해졌을 것 같아요. 뭔가 잘못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잘못에 대한 사과의 표현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제 기분도 좀 별로 안 좋아지고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럼 채연 학우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제가 했던 대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성격을 좀 잘 고려해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이에요. 네. 이런 점이 불편했고 이런 점은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긍정적인 변화로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물론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해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연자님의 친구분이 계속해서 선을 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한번 둘이 조용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아까 채연 학우님이 말한 것처럼 최대한 배려하면서 그 객관적으로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만 말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또 만약에 제가 사연자님의 입장이라면 그 친구와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것 같아요. 알바하면서 이제 일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관계만 유지를 하고 굳이 밖에서 만나서 내가 약속을 맞아요. 잡거나 놀지는 않는 정도? 왜냐하면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까지 그 친구와 친밀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거리를 좀 유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그 친구가 그리워지고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는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네, 사연자님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니까 죄책감을 그럼요. 느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항상 좋은 마음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불편함을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티내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의 해결책은 먼저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학우분들의 사연을 받고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채연 학우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사연이 저도 분명히 고민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연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 공감도 되고 더 열심히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또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하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채연 학우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해답이 사연자분들께 작게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이 당첨된 분들께는 달콤한 상품이 전달될 예정이니 앞으로도 GBS 금쪽상담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모집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다양한 고민과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